엄격히 말해서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잡식동물 아닙니까?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뭐 온갖 종류의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히 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빈도수하고 섭취량이 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풍요로운 생활로 인하여 젊은 층일수록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어떤 무속 쪽 주제하고 좀 동떨어진 주제인데 왜 이 주제를 삼게 됐냐면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요즘 자주 보도되는 어떤 아주 폭력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목은 인간이 너무 육식에 치우쳐서 동물적, 폭력적, 감정적, 폭발적으로 변하였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는 그 동물들을 보면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크게는 초식 동물,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과 그 다음에 다른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맹수류라고 하죠. 그런데 풀을 먹고 사는 기린이나 얼룩말, 사슴 이런 동물들은 온순하고 어떤 다른 동물을 포획해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육식 동물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야생성이 또 생겨서 포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든 이 지구상의 동물은 그가 섭취하는 먹어대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몸에 반응이 오고 틀려지는 거 아시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흐르는 오랜 시간 동안 야생성과 포악성이 육식동물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꿔 생각한다면 초식동물은 식물, 즉 풀을 오랜 세월 먹고 살았기 때문에 피가 맑을 거예요. 그리고 사육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살기 위한 사육이지만 그걸 안 하니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순한 성질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을 물어뜯고 목을 숨통을 조이고 물어뜯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초식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사자나 이런 것들 보면 회식하고 앉아 있잖아요. 사람처럼 술잔은 돌리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탁해지고 그 잡아먹혀서 죽은 동물들의 원혼이 깃들어져서 포악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람은요, 저도 사람이지만, 엄격히 말해서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잡식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식물은 아니고 동물과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만물의 영장이고, 포유류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잡식동물인데 요즘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명절에나 소고기 먹고, 소고기국 먹고 하지만 지금은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온갖 종류의 그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요즘 사람들은 고기 며칠만 안 먹으면 허기지다 할 정도로다가 식생활 문화로 인해서 체질까지 변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히 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빈도수하고 섭취량이 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의학적 어떤 동물학적 이런 거로 봤을 때 식품 영양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대장암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풀을 먹고 사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적은데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이 육식에 편중되다 보니까 요즘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스티븐 잡스인가 이런 사람도 그런 거로 죽은 거로 췌장암이었나요? 대장암이었나요? 하여튼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암을 비롯해서 모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한 지방간 또 각종 어떤 성인병 비만을 불러일으키고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발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학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지나친 육식으로 그 의학적 질병학적 문제뿐만 아니고 사람의 성격 자체가 포악해지고 급해지고 감정적, 동물적, 격정적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옛날에 저 자라날 때 아이들에 비하여 요즘 아이들이 즉흥적이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PD님도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 하면 지나친 육식은 그 섭취자의 피를 탁하게 하고 사육의 원원이 깃들어져서 사람이 그 섭취자인 사람이 동물적, 폭력적, 감정적, 폭발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돌을 닦는 뭐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이나 어떤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뭐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풀만 먹고 전혀 육식을 안 하면 몸에 기운이 없고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다고 하죠. 지치고. 그래서 육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풍요로운 생활로 인하여 젊은 층일수록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강력 범죄와 흉악 범죄, 충동 범죄, 그리고 막 렌트카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 뭡니까 이렇게 막 폭주하다가 사고 내고 초등학생, 중학생, 그 형사 미성년자 이런 애들이 부모 몰래 차키 훔쳐갖고 타고 나와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우리 그 뭐 촉법소년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 형사정책학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가정교육 이런 그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이 됐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 묻지마 폭행과 폭주족이 많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법과 소년법을 갖다 고쳐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인 입법도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몸이 커지고 애들이 애들 같지 않고 어른화되고 성인화되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내부적으로 감정적인 문제도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감정과 정서의 순화를 통해서 온화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면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좀 개선을 하시고 적절히 초식과 혼식을 섞어서 잡수시길 바라요.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식생활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롯된다고 봅니다. 뭐 약간 무속과 관련 없는 주제를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